네, 안녕하십니까.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블랙컴뱃 7월 블랙컵 대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지난 7월 4일에 메인 이벤트인 RS vs 사이코 매치업을 공개하고 매일 밤 9시마다 매치업을 한 경기씩 공개하면서 블랙컴뱃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너무 끌어올린 건지 7월 18일에 진행되는 미디어데이까지 티켓이 최단 기간 매진 기록을 세워버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록 달성. 블랙컴뱃이 다시 한번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컴뱃 검정 대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역대 최단 기록 달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블랙컴뱃 7월 블랙컵 대회 미디어데이가 매진되었음을 알렸는데 해당 문구에 따르면 블랙컴뱃이 7월에 진행하는 블랙컵 대회의 미디어데이 티켓에 대해서 역대 미디어데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판매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는 검정 대표의 이런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그냥 검정 대표식 검들갑이 다시 한번 발동했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왜 굳이 역대 최다 수량을 최단 기간에 판매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올렸을까가 궁금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분석 결과,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일단 블랙컴뱃은 이번 7월 블랙컵 대회의 미디어데이를 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의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시네마 5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대로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잠실 롯데타워 롯데시네마는 1관부터 무려 21관까지 21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좌석수가 많은 상영관이 바로 이번에 블랙컴뱃이 미디어데이를 진행하는 5관이더라고요. 가장 좌석수가 많은 상영관은 416석을 보유하고 있는 15관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389석을 보유하고 있는 5관이라고 합니다. 전체 상영관의 평균 좌석수가 204석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389석을 보유하고 있는 5관이 잠실 롯데타워, 롯데시네마에 있는 상영관 중 얼마나 거대한 규모의 상영관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상영관을 블랙컴뱃이 최단 기간 만에 매진을 시켰다고 하니 나름대로 꽤나 대단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롯데타워, 롯데시네마 자체도 타지점과 규모를 비교해보면 롯데타워, 롯데시네마점은 4,200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타지점 롯데시네마는 2,50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롯데시네마를 놓고 봐도 롯데시네마, 롯데타워점이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그 큰 규모의 지점 중에서도 두 번째로 좌석수가 많은 상영관을 최단기간 매진시킨 거기 때문에 검들갑이 나올 만한 상황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들갑의 딱 하나만 조사한 내역을 더 보태보자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은 롯데시네마 내에서도 랜드마크와 같은 지점이지만 CGV와 메가박스의 가장 큰 지점과 비교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지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그렇다면 이번 7월 블랙컵 대회에 대한 미디어데이 티켓은 왜 이렇게 빠르게 매진이 된 걸까요? 사실 미디어데이 라인업만 보면 그렇게까지 초대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선수들이 조금만 난리를 피워주면 진짜 방송 불가 수준의 내용의 미디어데이가 나올 수도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코리안 갱스터처럼 난리를 피우는 마이크웍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없지만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재밌게 마이크웍을 펼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블랙컴뱃 초창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늘 중박 이상을 쳐주는 바이퍼 선수부터 개그캐로 넘어가고 있는 광남 선수, 그리고 마이크웍에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재밌게 상대 선수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야인 선수, 마지막으로 울프킥마저 무시를 해버렸던 RS 선수까지 다들 중박 이상은 쳐주는 한국 선수들이 이번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하죠.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해외 선수들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항상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날 때마다 맨 앞에서 맨주먹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머큐리 선수가 이번 미디어데이에서도 참석을 하고 상대 선수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까지 해버리는 사이코 선수가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예정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데이 때문에 메인을 장식할 만큼 논란을 만들지는 않지만 은근히 꿀잼을 가져다줬던 선수가 탱크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자 문제로 미디어데이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튼 결론적으로 미디어데이는 단돈 2만원에 패더급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RS 선수의 엄청난 피지컬도 구경을 할 수 있고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근육 컨디션을 유지하는 우마웅 선수의 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데이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블랙컴뱃 컨텐츠 중 가장 해자로운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블랙컴뱃이 또 한 번 신기록을 달성했고 7월 블랙컵 대회도 대박이 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항상 티켓 판매량이라든지 관중 수와 같은 목표 숫자가 달성되기 전 미디어데이 티켓 판매라든지
프로모션 영상에 대한 조회수와 같은 이런 작은 지표가 최종 목표 숫자를 대변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데이 티켓을 최단 기간 만에 매진시킨 것은 어느 정도 큰 의미를 가진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한 건 블랙컴뱃은 아직도 성장 중이라는 사실 같습니다. 블랙컴뱃은 올해 1월에 진행한 미디어데이에서는 롯데타워 롯데시네마 8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306석 규모의 좌석을 판매하는데 꽤나 시간도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롯데타워 롯데시네마 5관에서 진행한 미디어데이는 389석의 티켓을 매진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7월에 진행한 미디어데이는 389석을 빠르게 매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블랙컴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미디어데이에서는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오게 될지 RS 선수와 사이코 선수는 어떻게 마이크웍을 서로 펼칠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